네, 반갑습니다. 제12회 부산평화영화제 차별 상영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그 차별의 두 분 감독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두 분 감독님 본인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희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도희라고 합니다. 네, 영화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 없이 얘기하기가. 네, 그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부당하게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우리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뭐 사상이나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인권의 문제로 아이들의 그 권리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김지훈 감독님이십니다. 차별 김준입니다. 네, 많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화에 대한 얘기는 김도희 감독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일단 보고 나오셨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굳이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영화가 촬영된 마지막 시점이 2019년도 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상황들이 전개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먼저 조금 들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어쨌든 소송은 5개 학교가 패소했습니다. 대부분에서 패소했고, 이제 어쨌든 지금 dokto들하고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분들이 재판에서는 비록 졌지만 따로 지금 모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재판뿐만이 아니라 이 차별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자체적인 모임들을 또 계속 하고 있고, 아마 그 싸움은 유치원 보육원 무상화 문제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졌지만 어쨌든 이긴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네. 근데 진행 상황 그렇고요. 네. 제가 김지훈 감독의 전 작품이었죠. 항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작품은 이제 극단 다루름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제일코리아 분들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내에 이루어질 수가 없으셨죠.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차별을 보면서 물론 그 작품 때도 우리 김도희 감독님이 이제 촬영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집이나 참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는 감독명은 김동훈 감독명으로 했었죠. 근데 제가 이번 작품 차별을 보면서 전작하고 저희 두 분은 알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라고 느낀 부분이 이번에는 김도희 감독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특히 이제 여성 인터뷰어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끌어내고 감정들이 드러나고 하는 부분들이 여성이 접근하지 않으면 좀 하기 힘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많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지훈 감독도 계속 이제 사전 얘기할 때 오늘은 김도희 감독한테 얘기를 많이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작품도 김도희 감독이 조금 더 많은 영화의 역할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 편하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항로 때 제가 촬영했던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차별에서는 제가 촬영했던 부분이 좀 많이 잘렸고요. 맨 처음에 시사할 때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좀 항로 때 여주인공이었던 민수 씨 딸 강하나 양이 지금 한국에 유학을 와 있는데 강하나 양을 촬영하기에는 지원 감독보다는 제가 조금 더 편해하니까 그 부분은 촬영을 좀 많이 해서 초반에는 이제 편집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다 잘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솔직하게는 항로 때 제가 촬영했던 부분이 더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차별에는 좀 태방 과정이나 조선학교제 투쟁하는 모습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담다 보니까 예, 뭐 같이 촬영을 했던 부분들을 뭐 좀 고루고루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혹시 할 얘기가 있으시면 손을 가볍게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쭉 보고 있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이든 의견도 좋습니다. 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손을 살짝 거슬러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건 전에 본 거랑 내용이 조금 다른데 혹시 결론을 다르게 내려고 조금 바꾸신 건가요? 예, 그게 저희 후원해 주신 분들을 용어로 저희 시사회 온라인 시사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편집 1차분이어서 지금도 근데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내용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후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야 되는데. 후원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세가 바뀌더라도. 그래서 원래 오프닝에 있던 엔딩으로 좀 돌리기도 하고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좀 뒤로 빼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제 감정이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재판에서 치고 나서에 바로 편집할 때까지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 자체가 약간 우울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절망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그렇게 엔딩을 잡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결론을 이렇게 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동포들한테 힘을 줄 수 있고 보는 사람들한테 이 싸움이 끝이 아니 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약간 엔딩에는 그래서 60주년 행사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겼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강하나 양 인터뷰를 넣게 됐습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이번 버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 같은데. 오기 전에도 다시 보고 왔는데 달라진 걸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오늘 고객분들 오늘 많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아까 안 들어갔어요. 자리 못 할까봐. 네. 한 번이라도 더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버전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하시니. 네. 네, 혹시 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예, 제가 항로 때부터 아무튼 이 이야기는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이전부터 사실은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록해 오시고, 앞으로도 또 이 이후 이야기들이 또 기록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 에피소드를 조금 풀어볼 수 있으면 인상적인 부분들, 인상에 남아있는 부분, 뭔가 하고 싶은 이런 얘기들은 영화에서 못 보여드렸지만은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에도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 솔직히 조선학교에 대한 얘기는 저희 동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안에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 영화 중에 최우복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도 일본 사람, 우리를 제일 도와주는 사람도 일본 분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들이 다 지역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일본 분들한테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너무 크고 가서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자기 나라의 과오를 덮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자기 후세들한테도 전달을 해야 되고 아이들 왜 교육을 못 받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분노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본 분들의 이야기들이 저는 좀 전달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친하신 분들도 진짜 소위 말하는 나 쪽다리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발대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일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마음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도 솔직히 조선학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안창긴 선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반짝 너무 관심을 주세요. 그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그 신임 모임들이 단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단체에도 갑자기 그때 요 순간에는 막 회원 수가 급등을 한대요. 막 이제 조선학교 그래? 뭐 이렇게 차별받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훅 들어왔다가 또 좀 어느 순간 지나면은 또 싹 사그라져 버리고, 이거는 꾸준히 계속 이어져 가야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일본 분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좀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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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를 하시자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아직까지 정부에서 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 하에서는 뭔가 좀 이런 조선학교에 대한 정부나 관심이 좀 더 커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진척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요? 작년부터 그 외교부 국감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외교부에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달라, 진행 상황은 어떤가라는 질문들을 이제 계속 던지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나온 답은 외교상의 문제라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똑같은 질문이 매년 이제 그 대답이고, 저희도 만약에 예를 들면 조선학교가 청년의 학교고, 어쨌든 국측하고 관계가 있는 학교라면 인도적인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북에도 인도적인 지원을 정부에서는 다이렉트로 하긴 어렵지만 민간 단체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외교상의 문제라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기 어렵다입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제 민간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안 받더라도 어쨌든 저희도 지금 부산에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렵죠. 이제 민간 단체들이 미국 지원 단체들 어쨌든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쌀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농장을 짓는다든지 광고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조선학교 문제는 그냥 민간 단체에서 돈 내고 몸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앉아서 네. 있습니다. 자리 주셔서 앉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판결문 두 줄이라고 나왔는데 비과사고 폐소 비용 부담한다. 근데 사실 판결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판결 이유에 관해서는 회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지 그것뿐인지 혹시 더 알고 있는 게 있으신지, 그 판결 이유에 대해서. 어쨌든 주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주문은 두 가지고 그 밑에 세부적인 것들은 많은데, 근데 이제 일일이 다좀 하기는 그렇고, 주문은 의혹이 있다는 거죠. 유용될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유용되고 있다가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로 청년과 관계 있고, 청년에서 학교에 이제 돈을 지급하면 청년에 유용될 의혹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하나 뭐였지? 그리고 이제 부당한 지배를, 청년의 부당한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두 개인데, 그것도 이제 부당한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와서 확인도 안 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어쨌든 청년하고 관계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김민관 변호사님이 4년 이상 소송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잠시 나왔는데 그 길어진 것에 대한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한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소송이 진행된 건가요? 그 소송 자체가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른데 학원에서 학원이 오사카 같은 경우는 학원하고 학교가 이제 학교하고 학생이 같이 공동으로 또 피고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한 말도 그게는 학원만 또 원고가 되는 것도 있고 그 큐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위주로 아마 소송 진행된 거예요. 소송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상한다는 그 굉장히 독특한 소송이라서 그냥 여쭤는 지연이 돼서 소송을 하는 건 아니고 애초에 소송을 걸 때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으로 고 핫토리 변호사님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 제주고등학교 관련된 여러 소송까지 많이 들어갈 때 많은 법률 지원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큐슈에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해외 기타 큐슈 단장도 맡으시고 또 이번에 변호사 단장도 맡으셔서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 등장하는 부분들 한데 따님께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영상 제가 못 썼고 그래도 그동안 그 제일동포나 조선학교를 위해서 애쓰셨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자막이라도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허락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마침 오늘 그 일본에서 의원 선거가 진행 중에 있죠.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난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자민당이 쉽게 말해서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하고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이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은 앞으로 이제 좀 더 개선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과정에 아무래도 이 정치 분야도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일본 선거의 전망이나 이후에 이런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일본 내부에서 맡으십니다. 저는 솔직히 일본 내부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의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조선학교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서 만약에 좀 더 강력하게 나가면은 일본에서도 그러면 자기도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권리는 인정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한국 쪽에서도 지금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 뭐를 바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 아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때 오사카에 촬영 중에 오사카에서 그거 G20 아시아 정상회담이 열렸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에 왔어요. 그래서 제일 동포분들과 이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백몇 몇십 명이 이제 다 같이 제일 동포들의 얘기를 들으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왔는데 거기 이제 강하나 양이 이제 초청이 됐어요. 이제 귀향에 이제 그때 여주인 공역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 양이랑 이제 같이 가는데 옆에서 좀 이렇게 그때 그 엄마인 민수 씨도 공연 때문에 못 가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제가 같이 좀 이렇게 가이드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청년 쪽 소속인 분들은 거의 다 초청이 안 됐어요. 거의 민당 행사여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고 좀 들어보니까 그 조선학교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그 교토에 있는 그 키스라고 국제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국에서 좀 해주는 방법들을 찾겠다. 조선학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근데 강하나 양은 또 의외로 이렇게 혼자 초청이 돼서 가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조금 걱정을 했던 게 거기 그 선배님들이 혹시나 거기 이제 민당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하나 양이 혹시나 거기서 공격은 아니지만 좀 그런 일을 당할까봐 그래서 옆에 선배분도 한 분도 옆에서 일부러 좀 따라와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좀 안에서 그 대통령 이제 연설문이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다 뭐 민당 관계자분들에게 뭐 감사드립니다. 민당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민당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동포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있지. 동포들이 민당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민당이 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한국 정부조차도 아예 그냥 이거 딱 선 다 그어버리고 있으니까 뭐 사상이든 이념이든 솔직히 아이들이 뭘 배운다는데 그 학교에서 특히나 이제 민족 교육을 한다는데 그거를 한국 정부에서도 아예 지금 관심을 다 끊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정부에 뭘 바라는 거는 솔직히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분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영화 얘기는 아닌데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오토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독도에 가면 그 한국 사람들 방문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오토로 마을 예전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비행장 건설하기 위해서 그 마을 그 거기 노동자들이 강함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조선인 마을인데 최근까지도 오사카 영사인가 하여튼 영사관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해도 마을 건너편에서 회의를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이제 우트로 마을 협의회 우트로 마을 지키는 뭐 무슨 모임들이 있는데 어쨌든 총련이 좀 많이 그 마을을 많이 지키고 있고 지켜왔거든요. 근데 그 도로 하나를 안 넘어옵니다 아직도. 최근에는 영사가 지금 우토로 평화기념관이라고 이제 그걸 짓고 있는데 준공식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방문했다는데 저희 정부에 정부가 하고 있는 꼴이 그 정도 아직도 그 정도입니다. 굳이 그렇게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나?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사실 제일 공격받는 대상들이 제일 높고 특히나 청년 쪽 그리고 조선학교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또 남북 관계에서도 또 한국 정부에서 차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시 외면받고 공격받고 있는 대상들 청년이고 조선학교고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선학교 문제도. 뭐 최근에는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들이 많이 알려졌지만 30년 동안 운동을 해도 이제 90몇 년도부터 그나마 이제 다른 시민단체들이 생기고 근데 조선학교 문제도 이제 끊임없이 저희가 누군가는 자꾸 얘기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여러 해결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쪽에 말씀.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그 초창기에 보니까 조선학교를 다 폐쇄하라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지금 학교는 어떻게 뭐 허가를 받은 건지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났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는 아마 조선 고급학교예요. 그거는 학력 인정을 못 받아서 아마 검정고시인가 뭐 이런 걸 해 학력이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학교나 중학교, 또 대학교는 학력 인정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48년도에 이제 미분정에서 그때는 이제 미국이 일본을 지금 미분정 지배를 점령하고 있을 때라서 미분정이 일본 당국에 무선에 이제 통과를 내립니다. 조선학교 폐쇄하라는 그 명령을 내려서 그때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 중에는 조선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서 다 일본 학교 가신 분이 많거든요. 이후에 55년도 56년부터 이제 자생적으로 다시 학교들이 지역에서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 처음 만들 때는 그때는 총련이라는 단체가 없을 때거든요. 그때는 조선인연맹이라고 조련이라고 거기는 뭐 남북 뭐 이런 뭐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일본의 분위기가 사회주의 성향적 원칙 강시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그 조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조련에서
학교를 이제 각 지역마다 보호학습소를 열어서 학습소들이 학교가 되기 시작했는데 55년, 56년도 되면서는 이제 그 총련에 좀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60년대부터는 국의 지원도, 북측의 지원도 받기 시작해서 다시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학생들이 2학년 되면 검정고시 칩니다. 검정고시 그 대학 입시 능력 시험 같은 거를 이제 치고 근데 예전에는 아예 그 일본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투쟁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능력 시험을 치면 일본 대학으로 갈 수 있고 여전히 그 도쿄대 같은 경우는 아직 아마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최근에도 어딘가 어디 의대에서 미술학교 출신들을 안 받는다라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안학교 같은 인정이죠. 각종학교라고 해서 대안학교 같은 인정 정도 아직 예, 다 똑같습니다. 뭐 유치원, 초, 중, 예. 그러니까 그 학원을 인가를 받았는데 그 수업 학력에 대한 인가는 지금 아직도 안 하는 거죠. 네. 예, 관련된 작품들을 최근에 많이 보게 되고 이번 영화제 때도 많이 상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산국가고 또 근대사 속에서 이산의 아픔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산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민족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한 영상들을 보면 오늘 작품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명들을 저분들이 지키고 계시구나. 그분들한테 나니까 우리 민족도 신명이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민족적 가치, 어떤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이렇게 이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 속에서는 아직까지 생명력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많은 동포분들을 좀 촬영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됐는데요. 저기 여변의 조선족 분들이나 고려인 분들, 사안인 동포분들, 그리고 저기 독일의 파도 간호사 분들 항상 이렇게 어떻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동포분들이 계신 곳에 촬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제일 동포분들은 특히나 그 역사성이 특수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그 개념이 훨씬 더 강하시거든요. 조선족 분들이나 저희 고려인 분들은 그냥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한 민족이지만 우리는 중국인이다라고 거기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시니까 제일 동포분들만이 우리는 그 조선인이야 라는 게 워낙 정말 강하시고 그래서 아까 그 최국쌤이 얘기하셨듯이 그 소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특히나 우리 거를 우리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민족이란 개념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우리 민족 교육을 우리말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그 학교인데 조선학교가 거기에 대한 거를 왜 그 정치적인 이유로 그거를 다 막느냐.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 학교도 같이 지원 안 해주면은 일본의 그냥 교육 방침이 아니면 그 정부에서 하는 이제 그 정책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다른 외국인 학교들은 모든 데 다 지원이 되지만 조선 학교만 유일하게 그 배제를 한다는 거는 진짜 명백한 차별이고 아이들의 권리를 그냥 빼앗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화해운동이든 금요 집회를 하면서 계속 그 행동하고 계시거든요. 동포분들하고 일본분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좀 이렇게 찾기 위해서
그래서 재판에서는 졌지만 어떻게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좀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기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래서 저도 그 조선학교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선학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꽤 많이 봤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잘 묘사해줘서 정말 좀 많은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상황과 그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영화 한 편이 무슨 해결점을 제시할 수는 없겠죠. 그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사유를 하게끔 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를 약간 지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조선학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이 남쪽에서 조선학교를 도와주지 않는 거는 정말 남남 갈등에 그 연관이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남 갈등의 뿌리는 레드 컴플렉스고 그 레드 컴플렉스는 반공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반공주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조선학교를 돕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한테 조선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우리의 역사고 그렇지만 북쪽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그 조선을 붙이기 때문에 단지 그 조선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죠. 그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일본 내에서도 북파 간첩을 뭐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반공 시대에 그러니까 독재 시대죠. 군부 독재 시대만 하더라도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축적된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관심을 가지려면 이 남남 갈등의 그 해결이 좀 먼저 돼야지 그쪽까지 이렇게 관심을 두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독님 바다로 가자도 화면 있게 잘 봤습니다. 그 저희도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 저희도 한 10년 전 2009년, 2010년도에 처음 저희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사실은 그때 학교를 갈 때도 제가 막 떨면서 갔거든요. 와, 그때 가신 분들이 다 부산에 또 동포단체가 있어서 제가 치는데 와, 우리도 북한 학교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사실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까지도 이제 그 학교를 방문한 원래는 지금 외교부, 통일부, 외교부 뭐 거기에 사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신고 학교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는 왜냐하면 그 해외에 있는 북측을 지원하는 단체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제 사전 신고를 하고 사실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다시 사후 신고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고 원래는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후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고를 하라고 해서 사전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공식적으로 방문을 못하고 당시 사후 신고할 때도 그 학교를 방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뭐 우리 말이 들려서 아니면 우리 노래가 들려서 우연히 학교를 가게 됐고 그래서 그냥 잠시 보고 나왔다 이런 식의 그 신고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 감독님 말씀처럼 이제 학교 저희도 계속 이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이제 사라지고 학생들이 모이고 학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육받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 교육들이 참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희도 학교를 가면서 됐고 그런 것들이 빨리 좀 그래서 저희가 다큐멘터리 만들 때도 학교가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학교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한 분 정도 더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마무리 발언 하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든지 인사 말씀하시든지 하면서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가겠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튼 굉장히 다층적인 우리의 고민거리들이 또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또 이 작품 오늘 다시 보면서 우리 내적인 문제를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남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그런데 자기 잘못을 고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하지 말고 가능한 일을 하라. 이런 얘기를 최근에 읽었는데 나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도 지금 다문화나 소수자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영화에서 보신 그 도와주시는 일본인들 말고 험한 발언하신 분들부터 해서 무관심한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나 우리 사회에 있는 다문화나 소수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사회 안에 조선학교를 우리가 똑같이 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은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두 분 이제 인사 말씀 겸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니까 그 가능한 일이 그 부산의 조선학교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실 수 있는 가능한 일이 그 관심을 단체에서 같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후원을 해줄 수도 있고 나중에 같이 조선학교를 이제 코로나 풀리면 같이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봄에 좀 더 관심을 가주시면 조선학교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조선학교가 70년이 넘게 일본 사회뿐만이 아니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외면받아왔고 학을 받아왔던 존재라고 하면 이제는 저희가 차별의 대상으로서 조선학교를 보지 말고 아까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신기한 학교, 차별받아야 되는 학교, 북한 학교, 빨갱이 학교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조선학교, 되어가고 있는 조선학교로 인식을 좀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도와주지 않더라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단체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조선학교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래,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같이 활동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봄에 청년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30, 40대 초반은 같이 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홍보하나요? 그 홈페이지 조선학교한테는 시민모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광고 하나 해도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선학교 시민모임 보험의 청년위원회 활동 국회의라고 합니다. 저희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저희 봄이랑 같이 교류하고 있는 후쿠오카에 있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후쿠오카 조선가무단이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하는데 12월 달에 같이 이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현지 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볼 수 있도록 유튜브로 공연을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곧 봄에서 안내를 할 텐데요. 저희 페이스북이나 또는 저희 뉴스레터도 신청하시면 받아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안내를 할 테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